자, 회계 공부를 시작한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 정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같은 이런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그 대학의 경영학과나 비슷한 학과에 가서 1학년 1학기 때 회계 원리라는 과목 공부를 하지요. 자, 이 과목을 바로 들어가면 처음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차변과 대변 같은 이 회계의 독특한 그 체계를 익히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요거를 익히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엄청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는요, 자, 본격적인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회계 1급 내지는 대학교의 1학년 1학기 때 회계 원리를 공부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입문적인 단계 강의로 만들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차변, 대변이라는 논리 같은 독특한 체계를 몸에 익히는 그러한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총 16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략 30분 안팎 강의입니다. 부담 없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으셔서 본격적인 전산회계 공부나 본격적인 경영학과에서의 회계 원리를 공부하기 전 단계 학습 용도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교재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콕콕 정교수 회계 입문 이 강의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수할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 밑에 해설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그거 따라서 교재를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 강의는 제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단순 이해 상태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지식을 여러분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아주 임팩트 있고 심플하게 만든 이 교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활자로 읽으면서 그 지식이 뇌에 박히면서 여러분 지식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영상 이 인강과 이 교재를 같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회계로의 여행을 시작하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의 정의예요. 기본적으로 회계가 뭐냐라는 거고요. 자, 회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주식회사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등 주식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쇼핑몰이나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회사를 창업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을 투자해야죠. 그래서 내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다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한편 내 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자기 자본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돈을 모읍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간을 구해야 돼요. 사무실 구해서 또는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집기를 구매하는 거죠.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복사기 이런 거 구매를 한 다음에 자,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자, 남이 만든 물건을 사다가 팔 수도 있고요. 자, 남한테 원재료를 사다가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이 재고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재고를 팔 사람도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거죠. 공장 직원일 수도 있고요. 영업사원이나 관리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다 분류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매출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매출할 때도 현금 받고 팔 수도 있고 외상 받고 팔 수도 있고 물건 외상 받고 팔았다가 일부 못 받고 떼이기도 하고 자, 직원 들어가고 회식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전기요금 내기도 하고 또 기계 같은 것들 자, 매년 일정 금액 날아가는 금액을 감가상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거래들을 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갑자기 한 1월 달부터 시작 쭉 해서 오고 있는데 한 4월 달쯤 돼가지고 내가 지난 3개월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얼마를 물건을 팔았고 얼마나 재고를 만들었고 사무실 월세는 얼마가 나갔고 대출금 잔액은 얼마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은 얼마가 나갔고 집기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반 가게 집에서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회사는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거래의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끄집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너무 이건 큰 얘기니까 우리 집
자, 가정주부 같은 분들은 가계부를 쓸 거고요. 학생들은 뭐 지금 쓰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초등학교 때 용돈기 입장 써봤죠? 자, 이걸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월급을 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계부에 뭐라고 적죠? 날짜 적고요. 자, 구분, 적요 내용을 적는 거죠. 자, 월급, 입금, 금액 3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표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장을 보러 가는 거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원을 썼다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 거예요. 물건 또 샀어요. 50만 원을. 그럼 얼마가 남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두 개 빼고 나면 2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가계부 자체가 날짜 적는 란이 있고요. 바로 위에 구분, 내용 적는 란이 있고요. 금액 적는 란이 있고 잔액 적는 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달에는 3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 50만 원, 두 번 100만 원 써서 이렇게 잔액이 200만 원 남아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들은 이 정도 내용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수익과 지출 적는다 그랬죠? 그런데 기업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수입 지출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써놓은 것처럼 매출이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지출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냥 잔액이란 게 총 잔액만 알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들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 거냐면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매출은 지금까지 얼마인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외상으로 팔은 외상 금액은 얼마인 거냐, 또 내가 금고에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인 거냐, 또 한편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한 보통 예금들은 총 얼마냐. 왜 여러분 개인들도 여러 군데 은행을 거래하면 나의 총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는 이 가계부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개인들처럼 용돈기 입장이나 가계부 정도 수준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죠? 재무, 제표라고 써 있죠? 요렇게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라는 한자이거든요.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가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여러 가지 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좀 전에 이제 기본적인 회계의 정의를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란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회계교과서에 나오는 회계의 정의인 겁니다. 회계란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땡땡땡을 식별하여 화폐 금액으로 기록한 뒤 이를 주주, 채권자 등 땡땡땡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요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매출이 생긴다든지 재고를 사온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자금을 차입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경제적 거래예요. 여러분 요거가 발생하면 거래를 식별해서 화폐 금액으로 기록한 뒤 이를 주주, 채권자 등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회계의 정의인데요. 이때 그래서 필요한 회계 정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생한 걸 식별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도대체 뭘 파악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계에서 파악할 정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고 했지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무의 상태고요. 또 하나는 경영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느낌상 재무의 상태라 함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신의 재무 상태가 어때요? 라고 말하면 그걸 뭘 묻는 겁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기업이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빚이 얼마나 있는 건가? 빚. 그래서 순자산, 내 돈이 얼마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재산인 다른 말로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빚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부채라는 단어를 쓰고요.
내 돈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자, 자본 또는 이걸 갖다가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자산 살 때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빚을 끼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이다. 자, 10억이다. 근데 은행 빚이 만약에 4억이다. 그러면 내 돈은 얼마인 겁니까? 빼면 6억인 거죠. 그래서 이 내 돈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자산은 총자산인 거고 빚을 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계적으로는 이거를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재무 상태에서는 자산, 이게 전문 용어니까요. 이제 부채, 그 다음에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경영의 성과는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을 300만 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썼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지웠지만 얼마가 남은 겁니까? 200만 원 남았죠? 그러면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남는 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회사가 벌어들인 자, 수익. 근데 여기서 각종 비용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이렇게 빼고 나면 이 회사가 이익이 남아요. 이익. 여러분 이 이익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얘를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즉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 성과를 바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현재 갖고 있는 총재산, 자산과 빚, 부채와 남은 자기재산, 자본,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궁금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미리 알려드리면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회사의 재무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부르고 대차, 대조표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차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나올 건데 자산 쪽을 말하는 거고요. 자, 대가 뭐냐면 부채 쪽을 부채랑 자본 쪽을 말하는 거라서 차와 대가 맞나 안 맞나를 대조하는 표라고 불렀던 건데 너무 내용이 이게 발음도 어렵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대차 대조표란 말을 쓰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무슨 말을 쓰는 겁니까? 어떤 회사의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또 한편 이제 경영성과는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 바로 얘를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거죠. 손해본 돈이죠? 이익 본 돈이죠? 그거를 계산하는 서류다 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가끔씩은 이렇게 안 부르고 앞에다가 포괄자를 붙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 포괄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잊어먹으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 간단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 쉬운 단계에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요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요 필요한 정보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있다라고까지 공부를 했죠. 여러분 관련된 아주 심플한 문제 하나 아주 기본적인 거 풀어볼게요. 다음에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랬죠.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였죠? 좀 전 봤던 바로 회계의 정의였죠. 바로 회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바로 정답이 회계의 목적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주 초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전산회계 2급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볼 내용은 그러면 바로 이 정보들을 누가 이용하느냐라는 정보 이용자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회계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회계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또 하나는 자, 이게 경영의 성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누가 볼까요? 여러분 요게 회사예요. 회사. 이렇게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자, 기본적으로 이 안에 누가 있느냐? 경영자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회사의 CEO 대표님, 자, 전무님, 뭐 재무이사 이런 분들이 이거 왜 볼까요? 이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지금 자산이 있고 빚이 부채가 있고 내 돈이 있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익 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팔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회사 경영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한편 누구도 알아야 될까요? 근로자도 알아야 돼. 이 사람들 이거 왜 알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좋아지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뭘 요구할 수 있죠? 성과가 좋아졌으니까 보너스, 다른 말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과급은 다른 말로 보너스인데 이거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 좀 이익이 나야 주니까 뭐 파악을 해야 이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도 올려달라고 할 거고 이런 목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회사의 내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외부, 여기는 외부입니다. 외부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필요한 거냐? 기본적으로 주주예요. 여러분 다들 아는 것처럼 주식회사는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 따라서 외부에 있는 주주들은 경영자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가 아닌 주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어. 삼성전자 주주는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재무 상태가 바뀌고 있는 건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한편 잠재적 투자자예요.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과연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려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얼마나 빚이 많은지, 1년에 매출이 얼마인 건지, 비용을 얼마에 썼는지, 그래서 얼마 이익이 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잠재적 투자자도 이 재무제표를 봅니다. 또 한편 채권자, 돈을 빌려주려고 해 또는 빌려줬어. 뭐가 궁금할까요? 이익이 남아야 나한테 이자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은 이 분석을 해가지고 너무 빚이 많거나 내지는 자 너무 이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이 채권자들은요, 자 대출을 할까 말까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봅니다. 자, 또 한편 거래처,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우리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판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우리한테 물건을 달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외상으로 거액을 팔아야 되는데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래처는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 회사 안에 상대방 거래처들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직원이 따로 있어서 뭐 소액은 괜찮은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비싼 물건을 저쪽에서 외상으로 달라 그러잖아요. 돈을 안 받고 물건만 줘야 되니까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분석해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한번 분석을 해서 안 망하겠구나, 저 정도는 갚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분석하고 외상으로 파는 거죠. 자, 또 한편 누가 있는 거냐? 정보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요, 하나는 세무서예요. 여러분 세무서는 왜 이런 재무정보가 궁금할까요? 여기는 이제 법인세 같은 것들을 징수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세금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돈을 많이 벌면 더 낼까요? 조금 벌면 더 낼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얘네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분석을 쫙 하는 겁니다. 또 한편 어디가 이걸 필요로 하느냐? 바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여기서 이제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4대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이 필요한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있는 경영자랑 근로자는 당연히 외울 필요 없잖아요. 내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몽땅 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다? 회사의 중요한 재무정보 두 가지, 재무의 상태표를 나타내는 표와 경영성과를 표시한 손익계산서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회계정보 이용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만들었던 FAT 시험인데요. 다음에 의사결정 내용과 관계가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업경영계획의 수립, 집행, 통제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정보를 활용한다.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기업경영의 계획, 수립, 집행, 통제.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자, 거래처는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고요. 자, 채권자들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고요. 투자자는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바로 내부의 경영자가 대표님, 사장님, 전무님 같은 분들이 경영 계획을 잡겠죠. 그래서 이 이용자는 정답이 2번이 되는 아주 심플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공인회계사회가 이제 주관하는 시험인 FAT 시험인데요. 회계의 목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회계의 아까 목적이 뭐였죠? 자, 기본적으로 회계 목적은 회계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회계 정보 외에는 크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게 외부에 있었잖아요. 이 정보 이용자한테 바로 뭐 하는 거죠? 전달하는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이 바로 회계인 거죠. 그래서 내부 이해 관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보 이용자는 크게 내부의 경영자와 외부의 각종 채권자,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 실제 투자한 주주, 정부 여러 군데가 궁금해 하잖아요. 따라서 내부 이해 관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2번, 정부는 회계정보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당연히 정부,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도 회계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자, 외부 이해 관계인 채권자에게만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채권자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등등. 아니죠. 모든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여기 써있잖아요. 모든 내외부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첫 번째 강의는요, 추가적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부할 내용은 바로 회계 원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회계정보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다시 복습이에요. 재무상태표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회사의 재무의 상태, 갖고 있는 재산, 다른 말로 자산, 갚을 빚, 다른 말로 부채. 자,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 다른 말로 자본 내지는 순자산이라 그랬죠? 얼마나 재무의 상태가 괜찮은지 표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나 물건을 파는 건지, 얼마나 비용 들어가서 얼마나 이익 남는 건지 뭐라 그랬습니까? 손익을 계산하는 표,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대충 막 만들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채권자가 정보를 딱 이용하려고 봤더니 다 가짜로 만든 거야? 없는 재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기업이 회계를 하는데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 GAAP라고 불러요. 자, 이 G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A, accepted, 인정된, A, accounting, 회계, P, principle. 그래서 C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이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먼저 밑에 거부터 볼게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에요. 바로 이 K가 코리아 안의 K고요. I는 international, F는 financial, 그 다음에 R은 reporting, S는 standards.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회계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뭐 한 겁니까? 채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IFRS라는 거가 한국에서 채택이 됐는데, 그럼 미국에 있는 회계 기준은 어떨까요?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상장 회사만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과 미국이 만든 기준이 다르면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놨을 때 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벌써 15년, 20년 넘었는데, 통일시키자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한글로 나왔을 뿐이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영어로 그냥 번역을 하면 미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애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한글로 그대로 고치면 기준이 똑같으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회사가 대략 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코스닥이란 거래소 시장에. 여기는 무조건 한국채택국제회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몇 개 안 되고요. 거의 95%가 넘어가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것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서 비상장 회사들이 이거를 적용하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아직 이제
입문 단계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전 세계가 통일되게 쓰는 건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냥 규모가 적당한 중소기업들이 쓰는 기준은 어떤가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전산회계라는 시험은 보시는 것처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산회계는 여러분 급수가 있잖아요. 가장 쉬운 시험이 전산회계 2급이고요. 그 다음 높은 게 전산회계 1급이고요. 더 높은 게 전산세무 2급이고요. 제일 어려운 게 전산세무 1급이잖아요. 총 4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시험 다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회계의 종류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회계의 종류는 여러분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공부한 것처럼 정보가 필요한 내부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회계인데요. 여러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회사의 재무랑 관련된 회계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회계를 막 이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좀 용어가 굉장히 낯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세요. 아하, 회사의 재무, 돈이죠? 돈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아, 재무회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회계는 뭐가 있냐면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요. 물건 만들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격을 정하려면 만든 그 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포인터 제가 쓰고 있는데 포인터를 만드는데 5만 원 들었어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최소한 5만 원보다는 비싸야겠죠. 원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나 생산량, 물량들을 결정할 때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 원가를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원가 회계라고 부르고요. 또 한편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르고요. 한편으로 이게 2과목이에요. 원가 회계가 한 과목이 있고요. 관리 회계가 한 과목이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은 원가 회계 한 과목, 관리 회계 한 과목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좀 이렇게 압축하는 데들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원가, 관리 회계를 한 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한답니다. 자, 외우기 쉽죠? 원가랑 관련된 거니까 원가 회계잖아요. 이걸로 관리하니까 관리 회계고. 자, 마지막 3번째가 바로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가 있어요. 여러분 얘 뭐라고 부르는 거냐? 바로 세금이랑 관련된 거, 세무라는 단어가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세무회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회계다 라고 하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재무회계를 지칭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쭉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 회계의 종류에 대한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회계다라고 말하면 이 회계가 뭘 말한다 그랬죠? 바로 이게 재무회계를 말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재무회계는 뭐 하는 겁니까? 자, 2가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재무상태표,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걸 골라라 그런 문제죠. 상품의 판매 가격 결정, 여러분 요거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얘는 바로 원가 회계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불렀고 당연히 재무회계 설명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자, 2번 기업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여러분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세금을 계산하는 세무회계라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얘도 재무회계가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요. 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결정한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얘는 이제 관리회계예요. 넓게 보면 다 원가 관리 회계죠. 이것도 틀린 말이죠.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해관계자 내 외부에 있었죠? 정보? 이 2가지라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재무회계의 목적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전에 수능 직업탐구에 나왔던 관련된 문제예요.
자, 다음은 회계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가에 해당하는 회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바로 회계의 종류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 가가 뭐냐? 주된 보고 대상자는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고요. 보고의 기준의 형식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고 그랬고요. 보고의 양식은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돼요. 재무제표 같은 것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 내용 이제 봤으니까요. 부수적인 내용 한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부기와 회계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계는 자, 거래가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경제적 사건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처리해서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체계적인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회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기는 뭐냐면요, 이 부기 한자로 이 기는 기록한다 라는 뜻이고요, 부는 장부라는 뜻이에요. 말을 바꾸면 얘 뭐 하는 겁니까? 자, 장부에 기록한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회계를 공부할 때는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회계학이라고 불렀고요, 상업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회계를 부기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얘는요, 자, 전체적인 회계의 과정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얘는 자, 그 거래 장부의 작성, 여기에 자, 포커스를 맞춰서 표현하는 그런 용어이고요. 회계는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고등학교 상업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부기란 용어를 쓰지 않고요, 다 뭘 쓰는 겁니까? 회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부기란 말 쓰지 마시고요, 회계다 라고 알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으로 회계의 기본적인 정의와 자, 전반적인 회계의 종류, 목적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회계의 정의였죠. 회계가 뭐였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회계 정보를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자, 일련의 과정이었죠. 근데 회계 정보란 게 뭐가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자산, 부채, 자본. 또 한편 경영성과, 자, 수익, 비용, 이익. 바로 이 재무 상태는 어디에 표시가 되는 겁니까? 자, 얘는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 상태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경영성과는 손해 번 돈, 이익 번 돈, 손익을 계산하는 서류, 자, 손익계산서 표시가 되는 거지요. 자, 또 한편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내부와 외부에 있었죠. 그래서 경영자랑 근로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내부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자, 주주와 채권자, 투자자, 거래처, 정보기관, 이 사람들은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또 한편 이거는 막 만드는 겁니까? GAAP라고 말하는 기업의 회계를 기준적으로 쓰는, 바로 기준 따라 하는 겁니까? 기준 따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몇 가지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바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비상장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상장은 자, KIFRS,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따른다 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전산회계 같은 시험들의 핵심이고, 대학 처음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회계 원리도 얘 위주로 가르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회계의 종류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면 자, 뭘 말한다 그랬죠? 바로 재무회계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요게 일반적으로 칭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인 거고, 원가 계산하기 위한 회계를 원가회계, 이걸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거를 관리회계, 합쳐서 원가 관리회계로 부르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자, 세무회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자,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확장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